무릎이 아파서 고생해 보셨거나 혹은 지금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무릎에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질환 중에서 비교적 급성 통증을 좀 자주 일으키는 질환인 슬개건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좀 작업을 하다가 혹은 운동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갑자기 무릎 밑이 아래쪽이 좀 시큰하게 아파서 좀 걸음걸이가 힘들거나 혹은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좀 힘들다든지 이랬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슬개건염이라는 게 어떤 거고 좀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기면서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예방해 나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은지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무릎에는 다른 관절하고는 다르게 슬개골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뼈가 하나 있습니다. 무릎 앞쪽에 방패 모양으로 생겨 있죠. 도대체 이 뼈는 왜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모를 위험한 상황에서 니킥을 세게 확 날리려고 이렇게 있는 뼈일까요? 네, 그건 아닐 건데요. 이 슬개골 바로 밑에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게 슬개건이고요. 슬개골 위에는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허벅지 근육이죠. 네, 그 근육이 이 슬개골 위에 붙어 있습니다. 보이고. 네, 슬개골이 하는 역할은요, 일종의 지렛대 역할이에요. 대퇴사두근 상당히 굵어요. 그리고 이 대퇴사두근 사람들이 허벅지 굵기를 보고 힘 좀 꽤나 쓰겠는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앉았다가 무거운 걸 들어 올린다든지 내 몸을 지탱해서 이 앉았다 일어났다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근육이고요. 이 근육이 슬개골에 붙어서 이 슬개인대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게 되는데 이게 슬개골이 있기 때문에 약간 작용점이 길어져요. 여러분들 지렛대의 원리 아시죠? 아무리 무거운 물건이라도 작용점을 좀 길게 만들면 가벼운 힘으로도 훨씬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는 것처럼 이 슬개골이 있기 때문에 이 대퇴사두근이 조금만 힘을 쓰더라도 무릎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펼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무릎은 마치 기중기하고 비슷해요. 아주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데 이 슬개골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힘으로도 무릎을 펼 수가 있게 만들고요. 근데 이 대퇴사두근의 모든 힘이 이 슬개인대 하나의 인대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부상이 생길 확률이 좀 많아지겠죠. 그래서 슬개건염이라는 거는 이 슬개건의 상단부나 하단부에 상처가 나고요. 그리고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을 슬개건염이라고 하고요. 보통 우리 슬개골을 만졌을 때 슬개골의 가장 아래쪽 그래서 슬개골하고 붙어있는 부위나 아니면 정강이뼈에서 약간 밑에 보면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슬개건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골초면 하단부나 아니면 슬개골의 밑에 이쪽이 상처가 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쪽을 이렇게 눌러봤을 때 좀 시큰하고 통증이 느껴진다 그러면은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과격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무릎을 사용하는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이런 종류의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자세예요. 청소할 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다닌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내가 바닥에 앉을 때 무릎 꿇는 자세로 많이 하는데 이렇게 무릎을 꿇었을 때 딱 바닥에 닿는 그 부위가 슬개골이 정강이하고 좀 붙어있는 그 부분이 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증상은 상처가 나 있잖아요. 가만히 있을 때는 그다지 아프진 않아요. 근데 그 슬개건에 힘이 가해지는 그런 동작에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약간 이렇게 구부린다든지 아니면 무릎을 쭉 핀다든지 할 때도 통증을 느낄 수 있고요. 뭐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뭐 점프를 한다든지 어디 무릎을 꿇고 앉는다든지 하면은 무릎 앞쪽에서 특히 그 상처나 그 부위에 국한된 그런 통증이 느껴지게 되고요. 일단은 염증이 생겼을 때 슬개골에 염증이 생겼다는 얘기는 이제 상처가 나서 한참 복구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자꾸 움직여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보통 모든 상처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회복을 시켜줍니다. 더 이상 추가적으로 자극을 주거나 손상이 다시 반복되지만 않으면 보통 한 2주에서 길어도 한 달 이내에는 자연적으로 복구가 될 거예요. 근데 그 부위가 자꾸 자극을 받거나 자꾸 이렇게 벌어지는 압력이 가해지거나 이렇게 되면 좀 오래 가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부위에 자극을 주지 않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 청소하실 때도 앞으로는 무릎 꿇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청소하시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서서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청소를 하시는 게 좋고요. 평소에 이제 운동을 하기 전에 대퇴사두근, 슬개건염이 생기기 전에 먼저 선행하는 게 대퇴사두근이 너무 많이 긴장이 돼요. 그러면서 짧아지죠. 하면서 더 많이 잡아당기게 되다 보니까 슬개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운동 전후에
대퇴사두근 스트레칭을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약간 허리를 더 뒤로 젖혀준다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평소에 내가 허벅지를 만졌을 때 되게 아픈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 굳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폼 롤러 같은 거를 이용해서 엎드린 상태에서 이 허벅지 앞쪽을 한 번씩 이렇게 꾹꾹 눌러주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앉아 계신 이 자세에서 밀가루 미는 밀대라든지 아니면 유리병 같은 걸 가지고 허벅지 이렇게 한 번씩 밀가루 피듯이 이렇게 한 번씩 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근육을 좀 이완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이완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침 치료예요. 근육의 경결점들을 직접 찾아서 침으로 그 경결점들을 직접 해소를 해주면은 근육 긴장을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해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퇴사두근의 긴장을 같이 풀어줬을 때 슬개건의 염증도 훨씬 더 빨리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슬개골에 염증이 생긴 부위에다가는 직접 약침이나 봉침이나 아니면 부항 같은 걸 뜨면서 직접 조직의 재생력을 좀 높여주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은 보통은 한 일주일에 2번 정도씩 한 2주에서 3주 정도면 치료가 완료가 되니까요.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가까운 한의원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잘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증이 생겼다는 얘기는 상처가 났다는 얘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급성 통증이 생겼을 때는 보호대를 평소에 하고 다니는 게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의식 중에 추가적으로 손상이 되는 것을 좀 막아줄 수가 있겠죠. 보호대 종류 중에서는 무릎 보호대 중에 이렇게 슬개골이 폭 파여져 있는 보호대들이 있어요. 이런 보호대가 슬개관염에는 조금 더 효과적이고요. 이런 보호대를 슬개골을 끼워서 약간 밑으로 내려가지고 슬개골이 위로 딸려오지 않게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훨씬 효과적이고요. 보호대를 굳이 착용하지 않더라도 테이핑으로 슬개골을 좀 내리는 방향으로 해서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고 난 다음이라든지 갑자기 어느 날부터 무릎이 아픈데 무릎 아래쪽에 그리고 슬개골 밑에나 여기 경골 조면을 눌러봤더니 좀 시큰한 통증이 느껴진다 그러면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허벅지도 좀 잘 풀어주시고 잘 보호를 해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통증이 계속 지속되고 잘 낫지 않는다 싶으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죠. 어디를 가시면 될까요?